담당하게 된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멘토링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면 멘토링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부천시에서 왔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19학번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쁘죠? 엄청 이쁜데 학교가 딱 들어오면은 정문에 이런 전경이 펼쳐져요. 여기는 대강당이라고 이화여자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이라고 기독교 기독교 수업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건물인데 굉장히 예쁘거든요. 다음 사진을 봐도 이렇게 가을에는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깝게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예쁜 학교구나 라고 방문을 해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입시를 하는 도중에 방문을 해봤다가 내가 이 학교를 꼭 와야 되겠구나 라고 동기부여를 해준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깝다면 한 번씩 방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는 저기 위에 써져 있는 한자 보이시나요? 저게 백꽃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저 뜻을 따서 교표도 백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1886 써 있는 것처럼 저희는 1886년도에 설립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워맨스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자를 복수형으로 포기를 할 때는 워맨이라고 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법상으로 틀린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86년에 설립이 돼서 종합대학교라고 첫 번째로 인가를 받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있고 혹시 만약에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좋고 우리 학교가 굉장히 유튜브 채널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각 과별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다 자세하게 일상생활 모습을 담아놨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이 건물 하나하나가 여러분 중학교 크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지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정문인데 정문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학교에는 이렇게나 많은 과들이 있어요. 과들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이 들어본 이름도 있고 안 들어본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사범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를 선생님이 되는 과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초등교육과는 사실 저보다 오히려 중학교에 갓 들어온 여러분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차이점이 아마도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항상 반에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다 담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에서 담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반면 중학교에 올라왔더니 어때요? 담임 선생님은 종래, 조회 시간에만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국어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따로따로 들어오시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무래도 생활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갓 여러분이 입학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줄을 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친구랑 싸우지 않고 지내는 방법? 아니면 뭐 급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조금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선생님은 항상 반 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항상 그런 생활들을 가르쳐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되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기 밑에 써놨듯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오직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그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을 때 영어 교육과를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영어 영문학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교직이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로 내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교육대학원을 가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반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오직 초등교육과를 졸업할 때에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전국에 초등교육과가 많이 없어요. 여기 보이는 서울교육대학교, 저희가 서울교대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렇게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이렇게 쭉 있는 학교가 전부 초등교육과가 있는 전국의 유일한 학교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죠? 근데 여기 좀 특이점이 뭐냐면 서울교대부터 여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까지는 전부 다 국립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제가 재학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 초등교육과만 사립대학교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이 교육대학교랑 이렇게 학교 내에 있는 사범대학교 초등교육과랑 무슨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시간표랑 제 시간표를 가져왔습니다. 제 시간표는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시간표고, 그리고 저기는 춘천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안에 초등교육과가 유일한 과예요.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과들 중에 하나가 초등교육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영어 수업도 듣고 여기 심리학 수업도 있네요. 그리고 또 뭐 기독교와 세계 아니면 뭐 독일어 수업 혹은 패러다임 전환과 비판 이론이라고 이거는 철학 수업이었거든요. 이런 수업들이 있는 반면 춘천교대 학생의 시간표를 보면은 뭐 체육, 미술, 영어 아니면 과학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에 한정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초등교육과만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정한 초등교육과로서 전문성을 훨씬 더 높게 키울 수 있겠죠. 그런 반면 저희 학교는 확실히 전공 과목을,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수업은 적게 듣는 반면 되게 다양한 교양 과목들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과로 복수 전공을 2개 가진다든지 부전공 아니면은 전공을 하나 더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가지는 등의 다양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교육과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봐볼게요. 이거가 사범대학교 내에 있는 과들인데 되게 저기 맨 끝에 네모 박스를 쳐놓은 칸을 보면은 굉장히 57, 51, 42, 51, 51로 숫자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저게 뭐냐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전공을 정말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듣는 전공 과목의 수예요. 근데 초등교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전공 과목의 수가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초등교육과는 딱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 수업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목들이 다 쉽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초등미술 교육 및 실기가 있는데 여기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당연히 미술을 배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2학년이어서 지금 초등교육 및 실기를 듣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실제로 막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판화를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림을 감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짜 초등학교 때 했던 수업을 들읍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음악 교육 및 실기에선 저도 실제로 리코더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초등 체육 교육에서는 저도 진짜 앞구르기도 하고 뒷구르기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목들을 보면은 이거 내가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인데? 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 같은 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대학 생활의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전공 과목 책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고 아니면 뭐 어려운 수학 같은 거 풀고 이런 환상이 있는데, 그런 환상에 비해 내가 이러려고 대학교로 온 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초등학교에도 영어 과목이 있잖아? 아, 그러면 나도 초등교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영어교육과 전공 과목을 가져왔어요. 영어교육과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한 2페이지가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거에 반면에 초등교육과에서 영어에 대해서 배우는 건 오직 2개밖에 없네요. 이것처럼 초등교육과는 아무래도 전체 과목을 다 다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과목에 대한 깊이가 얇아져요. 반면에 영어교육과에서 영어에 대해서 엄청 방대한 양의 배울 수 있죠. 이 차이점도 꼭 기억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동시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아무래도 초등교육과보다는 영어교육과가 적합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은 아무래도 거의 90%는 전부 다 초등교사가 됩니다. 아무래도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온 과이기 때문에 거의 90%는 초등교사가 되고 가끔 교생 실습이나 아니면 뭐 전공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걸 희망하지 않아 하는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학생들만 뭐 다른 EBS로 간다든지 교육부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학원이나 상담교사로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초등교사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초등교사를 희망했던 솔직한 이유를 말하자면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직업이 교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뭐 PD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잘 알고 있는 직업은 항상 같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직업이니까 선생님도 나쁘지 않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등교육과에 온 것도 조금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세상에는 교사가 모든 직업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한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래도 다른 과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 점도 조금은 아쉬움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거는 여기 제가 아까 보여주었던 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뭐 국어국문학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소비자학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는데 이런 과들이 적어도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익숙치 않은 이름 학과들을 몇 개 밟을까요? 문헌정보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과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이과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과들에 대해서 적어도 모르는 과는 없도록 하고 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이 글을 읽기 싫다 하면은 유튜브에 문헌정보학과 치면은 실제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일상생활을 찍어놓은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과에 대해서 조사를 간단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 적성에 이게 맞는지 나는 사회학과 브이로그를 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이 공부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나서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초등교육과 멘토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같은 교실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더 다양한 질문도 받고 더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한국대학생 멘토연합 서부지부를 치면은 이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이 플러스 친구에 질문을 남겨주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 꼭 질문이 있다면 여기를 방문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멘토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